네,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음주운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최근에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한 커뮤니티에서는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운전에 단속돼서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라는 글의 제목이 올라왔는데, 글쓴이에 따르면 남편이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수치인 0.03%를 간신히 넘는 0.039%의 음주 단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 측은 술은 절대 한사코 입에 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음주 단속에 걸린 이유에 대해 A씨 측은 남편이 평소에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인데 국밥 가게에서 돼지 잡내를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소주를 사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경찰에게 항의를 했지만 경찰은 체열을 권하면서도 음주 측정기를 더 믿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음주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냐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반대수가 많이 찍히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렇게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렇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술 한 방울 안 먹고 국밥을 먹은 걸로 음주운전 걸린 거면 정말 신기한 일이다. 뉴스에 제보를 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끓는 점이 높으면 끓여도 100도가 되면 알코올이 다 날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의견이 크게 있었고, 이에 따라 한 네티즌은 요리에 넣은 술이 얼마나 가열을 해야지 증발이 될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외국 실험 자료를 들고 왔는데, 자료에 따르면 국물이 있는 요리에 알코올이 첨가된 경우 2시간 넘게 국을 끓여도 이렇게 미세하게 알코올이 남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당하겠지만 국물에 첨가된 알코올 때문에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일부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며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먼저 너무 유명하죠. 막걸리 발효를 이용한 술빵, 그리고 향과 색을 위해 럼주를 사용한 슈크림빵,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알코올을 사용한 목캔디 등 제품 제조 시에 알코올을 사용한 음식들을 섭취를 하면 입안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음주 측정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놀랐는데 바로 배맛 아이스크림 섭취인데, 제조 보관 중에 발효될 수 있는 과일인 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 알코올 성분이 생길 수 있어서 먹을 때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내 소화 과정에서 발효 성분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외에도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사례들과 대처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뉴스만 챙겨보셔도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 돈이 된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보조금 확대 지원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본다, 생각을 전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초전도체 중에서도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 한 종목 신성 델타테크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이 몇 퍼센트 되면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주가가 몇 배?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하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어요. 최근에 돈이 되는 이슈가 바로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전기차 수요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정부에서 23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 보급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전기차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정부에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전기차 관련 사업이 증가를 하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가장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위에 번호로 전기 두 글자, 이번엔 전기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기차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독점을 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동시에 크게 뛰어오를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께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 이렇게 가볍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나 한번 궁금하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때건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상단에 번호 남겨두고 있죠. 010-7977-5453 010-7977-5453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전기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번처럼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무료 추천 급등주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대장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저에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기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 영상 보고 오셨구나 하고 쉽게 알아보고 빠르게 급등주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번호 010-7977-5453으로 전기라는 두 글자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거 아닐지라도 저희 유튜버들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이어서 보면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10% 내외의 에탄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구강 청결제를 사용한 이후에 음주 측정을 한다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액상 소화제, 감기약, 그리고 피로회복제의 제조 과정에서 비타민과 타우린 등 주성분을 녹이기 위해서 알코올을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제품 섭취 이후에 음주 측정을 한다면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청을 만들기도 간편하고 맛도 있어서 수제로 만드는 분들이 많은데, 과일청을 만들 때 충분히 당도가 높지 않으면 과일이 발효가 진행이 되고 이에 알코올이 생겨서 과일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 따라서 과일청이 과일주가 돼서 의도와 달리 술을 마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끔 노알코올 맥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알코올이 없다고 안 나오지 않습니다. 시중의 노알코올 맥주들을 살펴보면 알코올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국내 주세법 중에서 1% 미만의 음료라면 노알코올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알코올이 완전 없는 무알코올 맥주와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되어 있는 비알코올 맥주, 모두 노알코올 맥주로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행 전에는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거나 비알코올 맥주는 바로 마시지 않는 것은 권장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음주 단속에 걸려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로 일단 입을 헹군 뒤 다시 측정을 하거나 체열로 측정을 하여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2천만 원 벌금 부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되는 점 아시겠죠?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니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도움되셨다면 짧게 10초만 투자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같이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